제가 어른인데 제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확실히 져야 되고, 예. 또 먹는 욕들도 제가 감수해야 되고, 개인 파상 회생 이런 거 하지 않고 음. 피하지 않고 열심히 갚을 거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인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지난 2일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어머니가 수천만 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랬습니다. 유명 연예인 어머니 A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지인에게 고액의 이자를 주겠다면서 8,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피해자 B씨는 A씨가 이자 형식으로 매달 200만 원을 주겠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다. 하지만 원금은 물론 약속한 이자마저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최근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왔던 내용입니다. 양쪽의 입장을 듣고 관련 내용을 크로스 체크하던 과정에서 이와 같은 기사가 나온 것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유명 연예인은 바로 한소희 씨였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소인 신모 씨는 바로 한소희 씨의 어머니였던 것인데요. 그리고 해당 기사에서 빠진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한소희 씨의 피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머니 신 씨뿐만 아니라 한소희 씨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왜냐? 한소희 씨 어머니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소희 씨 실명 계좌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고소인은 신 씨가 고소인으로부터 입금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딸인 한소희가 땡땡은행에서 발급받은 적금 매체를 양도 내지 대여받아서 사용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소희의 실명 통장으로 돈을 빌려받았다라는 것인데요. 더욱이 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신 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를 당했으니까 한소희 씨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한소희가 어머니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한소희는 지난 2020년 7월에도 B2에 휘말린 바가 있었는데요. 당시 공식 사과를 내고 정면 돌파를 하면서 큰 무리 없이 B2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문제는 이 전과는 성격 자체가 아예 달랐습니다. 왜냐? 이전 문제가 어머니 신 씨의 일방적인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한소희의 실명 계좌가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문제로 인해서 피소까지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안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래서 양쪽의 입장을 모두 한번 들어봤습니다. 먼저 고소인 측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피해자는 건강이 좋지 못한 환자입니다. 지난해 간경화로 인해서 시한부 판정을 받으면서 생사를 오가며 투병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사건의 발단은 2018년 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피해자 B씨가 한소희 씨 엄마 신 씨에게 7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주면서부터입니다. 피해자는 신 씨로부터 채무에 대한 이자로 매달 200만 원씩 받기로 정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자는 제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당초 치료 목적과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했던 이자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B씨는 투명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결국 참다 못한 피해자는 신 씨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합니다. 4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받지 못했다면서 신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한 것인데요. 이후 신 씨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양측은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소희 엄마 신 씨가 B씨에게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해 주는데요. 6천만 원짜리 차용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6천만 원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상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동생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지난해 11월 한소희 씨의 엄마 신 씨는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하게 됩니다. 8,500만 원짜리 차용증이었는데요. 차용증을 쓰는 과정에서 신 씨는 3천만 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500만 원에 대해서 2022년 1월 3천만 원을 추가로 갚고 이 금액을 갚는 날 나머지 2,500만 원을 추가로 갚기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한소희 씨 엄마 신 씨는 이 5,500만 원을 제대로 갚지 못했고 결국 B 씨는 고소에 이르게 됩니다. 피해자 측은 신 씨가 제대로 돈을 갚지 않아서 B 씨의 병세가 더욱 깊어졌다면서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너무 괘씸한 거죠. 돈도 돈이지만 음. 알려지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희 처형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그 목돈 빌려주면 월 200씩 해서 주겠다. 그럼 그걸로 이제 병원비 쓰고 생활비 하면 되겠다 싶었던 건데 오히려 마음의 병만 더 키우게 된 꼴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한소희 씨 엄마
신 씨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직접 한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양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먼저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7천만 원이란 원금부터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2018년 3월부터 2018년 9월에 걸쳐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금액이 4천만 원이었다는 겁니다. 특히나 선이자 10%를 떼고 받아서 실질적으로 빌린 돈은 3,600만 원이란 것인데요. 실제로 통장 내역상 기록되어 있는 금액은 3,200만 원 정도였는데요. 신 씨는 현금으로 주고받은 금액이 500만 원 정도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피해자 B 씨가 신 씨를 고소할 당시 기재한 피해 금액도 4천만 원이었는데요. 하지만 원금에 대한 B 씨 측의 주장은 역시나 달랐는데요. 신 씨를 따로 만나서 전달한 현금도 있다는 겁니다. 주고받은 현금이 무려 5,241만 원에 달하니까 총 채무액이 7천에서 8천만 원에 달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양측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과정에서 차용증을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저는 취재 과정에서 원금이 4천만 원대라는 주변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원금부터 양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어찌됐건 2019년 2월 피소 이후 양측은 공식적으로 첫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바로 6천만 원짜리 차용증이었는데요. 그리고 2년 뒤인 2021년 11월 다시 만나 쓴 차용증은 8,500만 원으로 그 금액이 불었습니다. 자,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이자 문제였습니다. 신 씨가 그간 피해자 B 씨에게 이자조로 갚아왔던 금액은 약 9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 다시 3천만 원을 갚았는데요. 그러니까 총 상환액이 3,9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러고도 남은 돈이 5,500만 원이었던 것이죠. 정리를 하자면 실질적으로 빌린 돈은 4천만 원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총액이 9,400만 원으로 불어 있었던 셈입니다. 지난해 11월 작성한 이 8,500만 원이라는 새로운 차용증에 대한 입장도 서로 엇갈렸는데요. 피해자 측에서는 신 씨가 먼저 피해 보상을 해주겠다면서 8,500만 원으로 차용증을 새로 써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 씨는 B 씨 측에서 딸 한소희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해서 어쩔 수 없이 작성을 해줬다라고 반박을 해줬습니다. 딸에게 피해를 주기 싫었던 신 씨는 B 씨 측이 요구하는 대로 이자 및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포함해서 8,5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해서 써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신 씨는 지난 2일 피소 소식을 접한 이후 B 씨 측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돈을 빌려서 5,500만 원을 어렵게 마련했다. 갖고 싶다라는 뜻을 전달한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합의금조로 1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한소희의 실명 계좌를 쓴 문제는 과연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미성년자니까 옛날에는 만들 수가 있었잖아요, 예. 엄마가. 그래서 만들어 놨었다가 제가 잊어버리고 제가 들고 있었는데 저도 그 통장을 원래는 안 쓰다가 예. 그때 당시에 제가 제 통장이 약간 잠깐 뭐 그렇게 음. 못 쓰는 상황이 됐었어요. 예. 잠깐. 그래가지고 그때 잠깐 한 몇 달 동안 쓴 거였고 그러고는 이제 안 썼죠. 자,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채무 문제인데요. 돈을 빌리고 제때 갚지 않은 건 분명 신 씨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신 씨의 잘못을 딸인 한소희 씨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인지는 또 다른 문제인데요. 실제로 신 씨가 3,900만 원의 금액을 갚았음에도 추가적으로 5,500만 원을 더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된 배경에는 한소희란 존재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 씨는 2020년에도 비투 문제, 즉 갯돈 문제로 모녀지간이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더 이상은 딸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섰던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B씨 측은 우리는 신 씨에게 기만을 당했다는 생각이 크다. 사실 합의에 대한 생각보다는 신 씨가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한소희는 지난 2020년 7월 비투 당시 암울한 가정사를 고백하면서 엄마와 분명하게 선을 그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엄마의 채무 문제까지 과연 한소희 씨가 책임지는 게 맞는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고 제 시간에 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이고 저는 무조건 제 빚을 네. 제가 갚아요. 어느 누구의 돈도 못 받아요. 받을 수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되고 제가 어른인데 제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확실히 져야 되고 예. 또 먹는 욕들도 제가 감수해야 되고 개인 파상 회생 이런 거 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열심히 갚을 거니까.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